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조금 변형을 해서 오늘은 그 스트레칭이라는 걸 좀 볼 겁니다. 스트레칭.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발성하고 목소리하고 호흡 관련해서 배웠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발성이랑 목소리, 호흡. 이 세 개는 전부 다 연관이 있다고 했었죠. 하나인데, 원래는 한 가지 덩어리인데, 그냥 이름을 바꿔서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원리는 하나입니다. 소리가 나오는 위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목소리가 다르고, 그리고 이제 호흡하는 방식도 달라지게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근본적으로 컨트롤 해주는 건,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하게 될 강세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지난 시간 저희가 봤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요 세 개 중에서 호흡을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 자, 코, 입술, 턱, 성대, 여기가 여기 가슴, 그리고 여기가 횡격막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림을 잘 못 그려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호흡이 우리나라 말의 호흡하고 영어의 호흡은 다르다고 했었죠. 그죠? 우리나라의 호흡은 가슴을 쓰는 흉식 호흡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강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호흡을 좀 더 밑으로 끌어내리게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횡격막, 이 명치에 있는 그게 공기주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횡격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물총을 쏜다는 생각으로 쭉쭉 공기를 밀어 올려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영어의 소리가 난다고 했었는데, 마지막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영어의 호흡을 내가 매번 말할 때마다 들어가고 매번 숨을 마실 때마다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그런 걸 느끼기 힘드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말하는 공기가 5cm 정도밖에 안 나왔다고 하면 이거를 50cm만큼 멀리 내보낸다고 생각하면 영어에서 필요한 그 힘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멀리 내보내는 그게 영어에서 원하는 그 호흡 방법으로 공기가 나오게 되는 건데, 자, 이 호흡 방법이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50cm만큼 내보내라고 했던 이런 수업을 하게 된 게 불과 뭐 2기수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수업을 들었던 학생 중에 여학생이었는데 목소리가 극단적으로 낮아요. 이게 이런 목소리가 과연 여성의 목소리가 저는 굉장히 낮은 일반 여성들과는 다른 목소리가 났었는데, 그 학생한테 첫날 수업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멀리 50cm 내면서 코를 올려서 소리를 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내는 목소리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고 그 학생도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냐면 자기가 평생 동안 한 번도 내보지 않은 그런 낭낭한 소리가 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멀리 이렇게 50cm만큼 내보냈더니 목소리가 굉장히 예쁘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고 학생도 깜짝 놀랐었는데, 여러분들도 항상 명심하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영어랑 한국어 목소리는 다른데 영어는 조금 더 세게 내보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항상 목소리를 멀리 세게 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모르던 여러분 목소리를 찾으실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호흡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이 스트레칭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 일단은 방법은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자, 이게 제가 이제 오늘 가르쳐 드릴 그 스트레칭 방법인데요. 지금 해주는 이렇게 하는 걸 할 수 있는 분도 있고 아마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이제 아직 연습이 되기 전인데, 이 방법은요, 원래 학생들한테 처음 제가 이렇게 알려주기로 했던 이유는 그거였어요. 발음을 이렇게 가르쳐 주다 보면 말을 빨리빨리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 단어짜리인데도 어떤 단어일까요? relevant라는 단어가 있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relevant라는 단어를 발음을 하는데 저는 그냥 relevant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느려, 발음이 relevant 이렇게 느리게 나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 영어는 한국어보다 혀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더 안에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혀가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혀가 굳어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 혀 스트레칭, 우리가 왜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 하는 것처럼 학생한테
스트레칭, 혀 스트레칭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학생들이 그래요. 집에 가서 제가 꼭 5번씩 연습하고서 발음 연습을 하라고 했었는데 집에 가서 해보고 오더니 그 다음 주에 와서 선생님 이거 한 번 하고는 진이 빠져요. 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힘이 들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 나는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지금 하는 이 혀가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이게 제 안에 있는 혀입니다. 혀를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서 올라온 공기가 혀를 움직여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공기에 의해서 저절로 떨리는 거예요, 혀가. 그러면 이 공기에 힘이 있어야 이게 떨릴 거 아니에요. 그죠? 힘이 있어야 이게 떨어질 수가 있는데 힘이 약하면 이걸 떨어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우리나라의 호흡 방법으로 공기를 약하게 했더니 드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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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다 말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기에. 그죠? 그러면 그 공기 나오는 힘과 내가 영어를 할 때 쓰는 그 힘과 비슷한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혀 스트레칭을 해주게 되면 영어에서 원하는 그 호흡 방식으로 공기를 여기부터 출발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아마 이거는 지금 요령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평소에 해봤는데 선생님 저는 원래 안 돼요. 그러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 혀 스트레칭을 가르쳐주고 나서 한 20명 정도 학생을 가르쳤는데 안 되는 학생은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아직 요령이 없고 내가 공기를 여기서 끌어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 것 뿐이지 누구나 혀가 있고 숨을 쉴 수 있는 사람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령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또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저를 잘 보시고 따라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공기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면 우리가 원하는 50cm만큼의 공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만큼 공기를 멀리 내보내는 힘이 있어야 혀가 떨어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조금 가르쳐 드려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방법으로 어떻게 가르쳐 드릴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은 혀를요 이렇게 윗니 뒤에 보면은 치조라고 하는 살이 있거든요. 그쯤이든 뭐 거기보다 조금 뒤든 완전히 여기를 붙여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발음해보는 거예요. 이거보다는 쌍디귿 발음이 낫겠네요. 이렇게 공기를 뱉어낸다는 느낌으로 한번 발음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소리가 났으면 이제 이거를 해보는 겁니다. 그냥 지금은 혀를 내가 움직여서 르 소리를 내는 거예요. 뜨르 따라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 따라하면은 눈으로 봐서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혀를 움직여주면서 따라 하셔야 돼요. 자, 뜨르까지 성공을 했으면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뜨르르 이런 식으로 다시 뜨르르 자, 그것까지 성공을 하셨으면 여러분 지금 이거 영상이 계속 이제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게 안 된다, 못 따라가고 있다면 정지해놓고 하고서 넘어오세요. 그냥 강의를 끝까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성공해 가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세 번까지 해볼 거예요. 뜨르르르 그렇게 해서 이걸 늘려보는 거예요. 몇 개씩. 자, 여러분 이제 최대한 많이 늘려보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다시 해볼게요. 자, 이제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된다라고 하면은 혀가 움직이는 원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혀가 이 부분을 쳐서 내가 움직이는 방식을 같이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여기 가슴에다가 힘을 꽉 주고 숨을 가득 담아보세요. 그러고 나서 드르르르를 하는데요. 혀를 계속 움직이지 말고 한 번까지만 하고 혀를 풀어놓으세요. 이런 식으로
공기를 여기 이제 가슴에 모았던 공기를 한 번에 팍 쏘게 되면 여기에 모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게 팡 터지면서 혀를 떨어주는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말하는 혀 스트레칭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지금 가르쳐드린 방법대로 여러 번 내 의도적으로 혀를 움직이는 연습도 했다가 공기를 모았다가 내가 혀를 그냥 풀어놓는 연습도 했다가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잡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이 그 시간이 엄청 길지는 않더라도 앞에 잠깐이라도 됐으면 그 느낌을 잘 기억을 해두셔서 계속해서 연습을 해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런 방식으로 가르쳐 주면은 첫날 수업 때는 뭐 두세 번 정도 처음에 공기가 탁 출발하는 그 순간 정도는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는 소리가 안 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연습을 통해서 늘려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0.1초가 됐다. 대부분 학생이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합니다. 이러면 처음에 공기가 강했던 그 순간에만 혀가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풀리게 돼요. 힘을 못 받으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공기가 예를 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공기 양이라고 봅시다.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만한 공기가 나왔을 때는 이 공기의 힘으로 여기를 떨어질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이제 공기가 일정하게 나오지를 못하고 힘이 자꾸 줄어드니까 혀를 떨어질 수 없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만큼에서 처음에 떨리는 그 느낌이 있었다면 누구나 다 이만큼이 늘어날 수 있게 돼요. 일정한 공기를 내가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50cm, 아까 말씀드렸던 50cm 나오는 그 원리가 이 공기를 이렇게 강하게 밀어내면서 일정하게 나와야지 혀 스트레칭이 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그렇더라고요. 이게 저는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드르르르 하지만 어떤 학생이 이거보다는 이렇게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는데 요게 되면 요렇게 하시고요. 요게 되면 요렇게 하세요. 방법은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여러분들이 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소리 내다 보면 내가 이 혀를 떨어지기 위해서 자꾸 공기를 밑에서 끌어올리게 돼요. 이게 바로 영어에서 필요한 호흡이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은 영어의 호흡을 익히시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게 됐으면 이렇게 하는 게 됐으면 일단 내가 50cm만큼 일정하게 항상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기본 바탕은 갖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 혀 스트레칭이요. 원래 제가 바랬던 거는 학생들 혀를 풀어주기 위해서 진짜 말 그대로 스트레칭의 목적을 두고 가르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하기 전에 뭐 몸이 굳어 있으면 다치잖아요. 이제 영어 발음도 마찬가지인데 다치지는 않지만 내 혀가 이렇게 힘이 뭐 강하게 굳어 있거나 그러면 말을 빨리 할 수 없어서 요 목적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가르쳐줬던 건데. 보다 보니까 두 번째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 호흡. 영어는 호흡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요걸 하다 보니까 힘이 자꾸 밑에서 끌려 내려오니까 영어의 호흡이 어떤 색으로 나오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장점은 호흡을 연습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마지막 거는 뭐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설명을 못했었던 건데, 영어에서 말하는 플랩 소리. 또 이 소리랑 같습니다. 자, 플랩이라는 걸 아직 배우기 전이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플랩이라는 건 제가 강의를 하나 따로 마련을 해드리기는 할 건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단어가 되죠. 자, 우리가 이 단어 알죠? 레터라고 발음을 하는 편지라고 쓰는 우리가 레터라는 단어인데 원래 발음 기호상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아직 발음 기호를 제가 가르쳐 드리기 전이라서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안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발음 기호상으로 보면 이 단어는 letter이라고 발음이 되어야 돼요. letter, letter, letter 이라고 발음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letter이라고 발음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는 건 항상 미국식 영어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요. 저는 영국에 가본 적도 없고 뭐 여행은 가봤지만 영국 영어를 배운 적도 없고 그 외에 미국 영어 외에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모든 설명은 미국 영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미국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letter이라고 발음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letter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 letter에서 T 발음의 소리가 바뀌어 있죠. 그죠? 원래는 letter, 이런 발음이 났었어야 되는데 발음을 하다 보면 letter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발음이 T 발음이 변하는 그 현상을 플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제가 플랩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플랩 소리로 변하게 되는데 이 소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이 플랩이라는 소리가 니을 발음이거나 잘못 썼다. 니을 발음이거나 R 발음이거나 L 발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 세 개는 전부 다릅니다. 그리고 플랩 소리도 요 세 개와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바꿔서 발음을 해볼 테니까 어떤 게 제일 비슷한지 보세요. 자, L 발음이요. T 대신 L 발음으로 하는 겁니다. letter. 어때요? letter. 다르죠? 다릅니다. L 발음 아니에요? 그럼 R 발음은 어떨까요? letter. 어때요? 소리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R 발음으로 가르쳐주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은근히 엄청 많으신데 R 발음이랑은 달라요. 플랩 소리랑 R 발음이랑은 다른데 R 발음은 소리 만드는 위치가 T 발음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 플랩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R 발음도 아니에요. 그럼 리을 발음은 어떨까? letter. 어때요? letter. 자, 소리는 그나마 가장 비슷한 게 리을 발음인데 정확히 같지는 않습니다. 이 플랩 소리는 지금 내는 그 소리가 플랩 소리예요. letter. 이 T 발음에 미친 혀를 빵 치고 내려와서 빠르게 치고 내려와서 만들어주는 소리가 바로 플랩 소리인데 이 플랩 소리랑 가장 똑같은 소리가 바로 요겁니다. 오늘 배웠던 아까 전에 왜 제가 뜨나 드나 이렇게 시작하려고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치조를 건드려 주는 건데 T 발음의 소리를 만드는 위치가 치조예요. 치조. 그래서 치조를 빠르게 치고 내려와야 플랩 소리가 되는데 혀 스트레칭도 마찬가지로 이럴 때 치조를 빠르게 쳐주거든요. 그게 플랩 소리랑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발음 이게 스트레칭이 안 되시는 분들은 플랩 할 때 자꾸 소리가 오래 머물러 있어요. letter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이거는 플랩 소리가 아니에요. 빠르게 강세 때문에 빠르게 움직여줘요. 빠르게 치조를 쳐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스트레칭이 안 돼서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되는 이유가 내가 혀 긴장을 풀어주는 이유도 있고 영어식 호흡을 잡아주는 이유도 있고 미국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네요. 플랩을 연습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저거를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안 되시면은 하루에 뭐 일정 시간을 투자할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혼자서 주부시라고 한다면 만약에 집에서 아이를 키우시거나 집안일을 하시는 주부라고 한다면 설거지 하시면서 혼자 연습하셔도 되고 아니면 버스 타거나 이렇게 지하철 타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 소리 크게 내면은 창피하니까 혼자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에 크게 해보면서 이 혀 스트레칭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호흡도 잡을 수가 있고 플랩도 잡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저랑 직접 여기 앉아가지고 제가 1대1로 이렇게 수업을 하거나 이렇게 들으면서 해줄 수 있으면은 가장 좋겠죠.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서 직접 제가 잡아드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루에 내가 남는 시간에 조금씩 이렇게 연습을 꾸준히 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거로 만들어 주시면 굉장한 장점이 있을 겁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 혀 스트레칭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다음번 강의에서는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